오늘 인물 중국사는 마이라는 악녀에 빠져 중국 최초의 왕조인 하왕조를 말아먹은 거랑입니다. 왕위 세습시대의 시작과 하왕조의 건립. 기원전 22세기 말에 우가 아버지 곤의 직위를 이어받아 수로를 정비하는 방식으로 홍수를 다스리면서 우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여름에 직위를 이어받아 불화근하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우는 오랜 세월 백성에게 해를 끼친 홍수를 다스렸을 뿐만 아니라 야만족인 산묘를 정벌하고 제후를 모아 구주라는 행정구역을 구분하여 부루의 공훈을 세웠습니다. 우가 죽은 뒤 그의 아들 게가 요와 순의 양이 제도를 따르지 않고 자손에게 물려주는 제도인 가천하의 왕이 세습 제도를 만들어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로써 중국 역사상 첫 번째 왕조인 하왕조가 정식으로 세워졌는데 하나라 시대에는 농업이 발달하여 당시에 이미 조, 쌀, 보리 등 여러 농작물이 존재했습니다. 하왕조는 각 부락이 모두 수입에 따라 일정 비율을 중앙정부에 납세하도록 하는 52공이라는 세금 제도를 실행했습니다. 정전제는 하왕조에 이미 존재한 것으로 일일을 구등분하고 중앙은 공전으로 공동 경작하고 주인은 사전으로 그 생산물로 생활하는 제도입니다. 우는 말년에 오랑캐의 우두머리인 고도를 계승자로 추천했으나 고도가 일찍 죽자 다시 그의 아들 백익을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우가 죽은 뒤 불악 연맹의 일부 권력 있는 귀족들이 백익을 반대하고 우의 아들 게를 옹립해 즉위하게 했는데 게는 백익을 죽이고 왕위를 빼앗았습니다. 전통적인 선양 제도는 이때부터 파괴되어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이어지는 왕위 세습제가 시작되었는데 세습제의 확립은 노예제 국가 형성의 중요한 상징으로 중대한 사회적 변혁이었습니다. 하왕조의 동성 제후국 가운데 호씨가 이에 반대하여 병사를 일으키자 게가 직접 대군을 이끌고 토벌에 나섰는데 대전을 벌인 끝에 호씨가 패배하여 소탕되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우는 홍수를 다스리느라 바빠 30살이 되도록 결혼을 못했는데 꼬리 9개가 달린 흰 여우가 도산씨의 딸로 변신해 우에게 노래를 부르며 사랑을 고백하자 우는 그녀와 결혼했습니다. 우는 결혼한 후에도 여전히 홍수를 다스리느라 바빠서 집에 들어가는 날이 적었는데 우가 그리웠던 도산씨는 홍수를 다스리는 현장으로 우를 찾아갔다. 마침 우가 곰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도산씨는 곰에게 시집갔다는 사실이 창피해서 얼른 몸을 돌려 도망갔고 우가 문득 그 모습을 보고 쫓아가는데 급한 나머지 사람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도망가던 도산씨가 고개를 돌려보니 아직도 커다란 곰이 쫓아오고 있었는데 그녀는 너무 무서운 나머지 그만 돌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우가 내 아들을 돌려줘 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의 말에 돌이 입을 벌리더니 그 안에서 아이가 튀어나왔고 그 아들이 게 또는 게라 불렸다고 합니다. 게는 왕위를 굳건히 하기 위해 격렬한 투쟁을 벌이면서 왕위 세습 제도를 확립하고 여러 제후국의 우두머리를 모두 도읍인 양쪽으로 불러들여 조정회의에 참석하게 했습니다. 또 게는 제후를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벌여 새로운 왕권을 굳건히 했는데 이를 균대지응이라고 부르며 이런 노력으로 세습제가 확립되고 국왕 중심의 체제도 점차 수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와 착의 난. 하왕조의 게가 죽은 뒤 그의 아들 태강이 왕위를 계승했는데 태강도 아버지 게와 마찬가지로 쾌락을 즐기며 백성은 안중에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왕조의 통치 집단 내부에서 태강의 5형제 사이에 왕위 쟁탈전이 일어났고 나중에 무장 반란이 일어났는데 반란은 진압되었지만 통치 권력은 약해질 대로 약해졌습니다. 태강이 죽은 뒤 그의 아들 중강이 즉위했고 중강이 죽은 뒤에는 그의 아들 상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동이족 가운데 세력이 컸던 궁씨의 우두머리 우이가 하왕조의 왕권 다툼을 틈타 나라의 도읍을 공격해 왕위를 빼앗고 스스로 제해라 칭했습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후예는 활쏘기에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났고 어른이 되자 팔 힘이 놀라울 만큼 강해져서 활쏘기로는 그를 당해낼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하늘에는 해가 10개나 있어서 그 강렬한 햇볕에 땅은 타는 듯이 뜨거웠고 곡식은 모두 말라버렸으며 바닷물은 끓는 것처럼 부글거렸습니다. 사람들은 자결하는 햇볕 아래 숨도 쉴 수 없을 정도였는데 그러자 독사와 야수들이 사람들을 잔혹하게 해치며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에 후에는 고통에 신음하는 백성을 가엾이 여기고 그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해를 없애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활쏘기에 뛰어났던 그는 높은 곳에 올라가 해를 향해 9번 활시위를 당겼고, 그렇게 영웅은 해 9개를 연이어 떨어뜨리고 하나만 남겨 인류를 비추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후에는 권력을 장악한 뒤에 교만해져 나라 잃은 등한 시한 채 종일 사냥을 즐기다 머지않아 예는 측근인 동이족 백명씨의 구성원인 한착에게 살해당했습니다. 한착은 스스로 왕이 되어 예의 아내를 빼앗고 아들 요와 희를 낳았는데, 훗날 한착은 그의 아들 요에게 하왕조와 동성인 짐관과 짐심을 멸하게 합니다. 도망간 하왕조의 제왕상을 쫓아 죽이라고 해서 상은 죽임을 당했지만, 상의 아내는 도망쳐 친정이 있는 유임시 부락에 숨어들었고 상의 유복자 소강을 낳았습니다. 소강이 중흥하다. 한착이 하왕조의 정권을 빼앗은 후 자신의 통치 지위를 굳건히 하기 위해 간사한 속임수를 사용했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민심을 얻지 못해 그의 통치는 곧 끝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장성한 소강은 유임씨의 목축을 담당하는 관리인 묵정으로 일했는데, 한착의 아들 요가 유임씨 부락에 사람을 보내 그를 죽이게 했지만 소강이 이를 피해 유우씨에게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 후 유우씨의 도움으로 경지와 부락, 그리고 군대를 손에 넣은 소강은 하의 사람들을 모아서 임무를 부여하며 적극적으로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아울러 유격씨 부락으로 도망쳤던 하의 신하미가 짐관씨와 짐심씨 부락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모아 소강과 힘을 합쳐 한착을 끌어내리고 소강이 통치 지위를 되찾게 도왔습니다. 소강은 군대를 이끌고 나서서 관아라의 요를 죽이고 아들 절을 보내 관아라의 희를 죽이게 했으며 유궁씨를 멸망시켜 하왕조가 부응하게 됩니다. 소강은 영광을 되찾기 위해 치욕을 참아가며 중임을 맡고 한착에게 찬탈당했던 사시 정권을 되찾아 널리 어진 정치를 펼치고 지모를 이용해 하나라 백성의 지지를 얻어 하왕조를 재건한 것입니다. 이를 소강중흥이라고 부르는데, 이를 통해 당시 여러 제후국과 부락의 역량이 상당히 강했고 소강이 나라를 되찾는 데 그들의 지원이 큰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9개의 동이족이 조공을 바치러 오다. 소강의 중흥 이후 하왕조는 한층 더 굳건해지고 발전했는데, 천자를 계승한 소강의 아들 전은 동쪽 지역을 개척하기 위해 통치의 중심을 원에서 라오추로 옮기고 동해를 정벌해 동해까지 이르렀습니다. 옛 서적에 등장하는 저가 갑옷을 만들고 창을 만들었다는 뜻의 저작갑, 저작모라는 말은 이 시기에 하왕조가 무력을 통해 강성해진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우가 일으킨 사업을 저가 계승한 것은 그가 병기 제조에 신경을 쏟았다는 것으로 하나라 사람들은 그에게 제사를 지내며 그의 공적을 기념했습니다. 저의 아들 괴가 왕위를 계승한 뒤 하왕조는 세력이 더욱 강해져 지금의 화이여강 유역과 스수이강 유역에 거주한 우이 등 9개 동이 부락으로부터 모두 조공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를 구일해조라고 하는데, 괴의 아들 망은 제위 시절에 동쪽으로 사냥을 나가 큰 물고기를 낚은 적이 있어 하왕조가 동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망의 아들 설대에 이르러 동쪽 지역에는 더 이상 걱정거리가 없자 하나라는 서쪽으로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왕조의 거랑이 나라를 망하게 하다. 전설에 따르면 하왕조의 거랑은 키가 크고 힘이 셌는데 용맹스럽다고 자부하며 천하의 적이 없다고 여기고 놀고 즐기는 것에만 신경을 쓰며 종일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당시 하나라와 주나라, 그 주위 제후국 사이에는 상당히 격렬한 모순이 존재했는데, 거리 여러 사람에게 외면당하면서 하왕조에서는 계급 모순이 나날이 심해졌습니다. 반대로 하의 동쪽에 자리한 상나라는 나날이 강대해졌는데, 도리도 모르고 막되먹은 거래 행동을 참다 못해 상의 우두머리탕이 군대를 일으켜 하왕조를 멸망시켰습니다. 상나라 군대가 도읍까지 밀려들어오자 걸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황급히 명조로 도망쳤는데, 기원전 1600년 상나라 군대는 명조에서 하나라 군대를 일거에 섬멸했습니다. 걸은 요행이 계속해서 도망을 쳤지만 결국에는 남소에서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하왕조는 이렇게 멸망하는데, 하왕조는 개부터 걸까지 약 471년에 걸쳐 총 13대 16왕이 재위했습니다. 걸왕과 마희. 중국 전설 속의 미인으로 경국지색의 미모를 가졌으며 하나라의 마지막 제왕 걸왕의 비였다고 합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마리는 산동 유시씨의 딸이었는데, 때마침 걸왕이 그곳의 사람들을 지배하고 멸망시키자 그 복수로 걸왕을 타락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거랑한테 주지웅님을 시키고 거대한 궁궐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는데 결국 상나라의 탕왕한테 잡혀 거랑과 함께 추방당해 최후를 맞았다고 전해집니다. 비록 복수를 위해 일을 벌였다지만 그 때문에 무고한 백성들이 고통을 받았다는 걸 생각하면 악녀가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각으로 보면 애초에 그녀 입장에선 조국을 멸망시킨 적국의 국민들이고 자신의 일족을 위해 스스로 악역이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 판단은 각자의 몫일 것 같습니다. 기록을 보면 하나라 거랑과 말희의 이야기와 상나라 주왕과 달기의 이야기는 하나의 이야기처럼 동일해서 옛날부터 둘 중 하나가 다른 쪽의 모티프가 아닌가 하는 추측이 있어 왔습니다. 하나라가 고증하게 등장 이래 그 존재가 부정되면서 한때 요녀 달기의 이야기를 말희에게 덮어씌웠다는 설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은어 유적지에서 대량의 갑골문이 발견되면서 상나라의 존재는 증명되는데 하나라의 존재를 증명하는 기록은 없어 이 설의 신빙성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기존 추측과 차이나는 기록들이 나왔는데 주왕대의 왕권이 안정되고 제사를 바로 모셨다고 해서 주왕을 깎아내리려고 말희 이야기를 달기에 겹쳤다는 설이 힘을 얻었습니다. 주나라가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럴듯한 건국 명분을 만들기 위해 주왕을 달기라는 요녀의 여색에 빠져 폭군이 되어 나라를 망쳤다고 깎아내린 걸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튼 그녀의 이야기는 중국에서 드라마 봉신연희로도 만들어졌는데 여화가 탕왕에게 힘을 주는 장면을 목격하고 그녀의 부하가 됩니다. 오늘 인물 중국사는 말희라는 악녀에 빠져 중국 최초의 왕조인 하왕조를 말아먹은 거랑이었습니다.